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13장 4단자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3장이죠. 자, 13장. 자, 4단자망이에요. 4단자망. 자, 4단자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단자망도 이제 전 시간에 배웠지만, 자, 어떤 이렇게 네트워크 회로가 있어요. 회로망이 있다고. 어떤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이 네모난 박스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단자를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이 단자망이라고 한 거죠. 이 단자망.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 회로를 기준으로 박스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하나, 두 개 단자를 두 개 더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4단자망이라고 해요. 4단자망. 그럼 자 보시자고. 자, 이 회로를 기준으로 이 회로망을 기준으로 자 이쪽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요? 이 놈을 1차측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1차측. 그 다음에 자 우측에 있는 걸 우리는 2차측이라고 불러요. 2차측. 또는 1차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전원부라고 하고요. 전원. 그 다음에 2차측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부하라고 많이 하죠. 부하. 자 그럼 보시자고. 1차측에다가 어떻게 V1이라는 전압을 걸어줘 보니까 전류 I1이 흘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V2의 전압을 걸어줘 보니까 여기에 I2라는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4단자망에서 요놈의 역할은 뭐냐 봤더니 전압 전류를 걸어줘 보니까 2차 측의 전압하고 전류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 회로망을 통해서 회로를 해석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로에 어떤 회로가 되어 있는지 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우리 교재에 어떤 거 T형, 파이형, 사다리형, 그다음에 격자형, 뭐 변압기, 뭐 전송 선로가 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로에 의해서 또는 그런 모형에 의해서 회로에 의해서 2차측 전압이나 2차측 전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게 4단자망이에요. 근데 4단자망에는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저희 교재를 이제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게 한 3가지 정도가 나오죠. 해서 그 첫 번째가 자, 임피던스 파라미터예요. 자, 임피던스 파라미터인데 자, 이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옆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G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죠. G 파라미터.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임피던스 파라미터인데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뭐냐? 결과적으로 임피던스는 어떤 회로가 존재하냐면 이 회로에 여기 있는 네모난 박스에 어떤 회로가 존재하냐? T형 회로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어떤 걸 중심으로 하냐? 전압을 구하는 전압 계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해서 전압 V는 어떻게 구해? 임피던스와 전류의 곱으로 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다시 여기 이제 임피던스 파라미터의 회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니까 자 하나, 두 개, 자 세 개, 네 개의 단자가 있대요. 그 다음에 자 요놈의 전압이 여기가 V1.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잘 보세요. 여기는 I1이야. 그죠? 회로망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V2야. 그럼 회로망 안으로 자 I2라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로 안에 그러면 이제 보시자고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전압은 어떻게 임피던스와 전류의 곱으로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전압이 몇 개? 2개. 전류가 2개네. 그럼 자 전압 전류에 의해서 어떤 거 이제 임피던스가 어떻게 구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압을 구할 때도 V1이라는 전압을 구할 때도 자 어떤 거에 의해서 I1과 I2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자 V2의 전압을 구할 때도 I1과 I2의 전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가 몇 개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의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회로망 안에는 몇 개의 변수가 있어? 네 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변수 어떻게? G11, G12, G21, G22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자, 쉽게 말하면 G1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 1차 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G22는 2차 측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G12나 2는 1차, 2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압을 중심으로 해서 전압 계산을 하기 위한 거니까 요 식으로서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보니까 자 우리 전압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V1, V2는 자 이 네모난 회로망이 어떻게 돼 있어? G1, 1, G1, 2, G2, 1, G2, 2로서 이루어져 있더라. 그 다음에 전류가 어떻게? I1, I2의 곱으로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놈을 어떻게 이제 도식화 해보니까 V1은 어떻게? G11에 I1 플러스 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행열이니까요. G12에다가 I2를 곱하면 되고요. 자, V2라고 하는 것은 G21에다가 I1을 곱하면 되는 거고 G22에다가 I2를 곱하면 되더라. 우리 교재에 지금 이렇게 지금 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어떤 걸 찾아야 돼? G11, G12, G21, G22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G11을 한번 구해봅시다. G11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이제 I1분의 V1으로 구하면 되더라. 하지만 어떤 게 I2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G22, G12는 어떻게 이제 2차 전류에 대한 V1이고 뭐가 I1이 0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21. 자, G21도 어떻게 I1분의 V2가 되고 뭐가 I2가 0이면 된다더라. 그 다음에 G22를 구해보니 G22는 어떻게 I2분의 V2가 되고 뭐가 I1이 0이면 된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해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런 내용인데 자 이제 보시자고. 전류가 0이래. 2차 측 전류가 0이고 1차 측 전류가 0이랍니다. 전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전류가 0이래요. 어떤 상태? 어떤 상태? 개방 상태라고 부르면 되겠지. 개방 상태.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G11은 어떻게 돼? 개방 임피던스가 되더라. 왜? 전류에 대한 전압이니까. 그래서 이놈을 자 개방 임피던스라 불리고요. 그 다음에 G21을 보니까 얘는 뭐라고 돼 있어? 개방 자 순방향 자 임피던스다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22는 어떻게? G22는 개방 구동점 임피던스다. 개방 임피던스다 라고 하는 거고 G12는 자 어떻게? 개방 자 역방향 자 임피던스다 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금 더 첨가를 할게요. 제가 아까 G 파라미터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의 내용이었고 G 파라미터 조금만 더 첨가를 하자면 G 파라미터는 어떤 회로가 대표적이더라? T형 회로가 대표적인 회로가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시자고요. T형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T형 회로를 자 요렇게 요런 T형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T형 회로를 그러면 자 이제 보시자고. 자 여기가 뭐 V1이라면 I1이랑 전류가 흐르고 이쪽이 V2의 전압이 걸어진다면 이쪽으로 I2가 전류가 흐른대요. I2의 전류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놈은 뭐가 돼 이제? 회로망이 된다라고 하겠죠. 그럼 이 회로망은 뭘로 돼 있어? T형 회로로서 이루어진 회로망이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럼 이놈이 어떻게 이제 G1 이놈을 제가 G2 이놈을 G3로 할게요. 이때 우리 이제 G11, G12, G21, G22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걸 식을 이용해서? 요식 이용해서 구해보는 건데, 그럼 이제 구해보시자고. G11은 어떻게? I1분의 V1인데 2차 측이 개방된 상태래요. 그럼 뭐가 돼? 1차 측 전류에 대한 전압, 임피던스네. 임피던스 뭐만 있어? G1 플러스 G2 있겠지. 그런 개념이란 거예요. 식대로는. 근데 자 보시자고. 이 11 여기 뭐 11, 12, 22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이 행과 열이지. 행과 열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게 행이고 열이니까 1차 2차, 2차 2차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보시자고. 쉽게 보시자고. G11은 어디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1차 측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니까 G1은 1차 측이니까 어떤 거? 요놈만 영향을 미치겠지. 그죠? 그럼 G1 플러스 G3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G22 보시자고. G22라고 하는 거 어떤 거? 2차 측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2차 측에 영향을 미치니까 요놈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네. 그래서 G2 플러스 G3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G1, 2나 G2, 1은 어떤 거? 2차, 1차. 1차를 2차. 2차를 1차로 영향을 미친 게 뭐만 있어? G3만 있죠, G3. 그래서 그러면 뭐가 돼? G3로서 표현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요 식만 우리가 기억을 좀 한다면 여기에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 임피던스 파라미터에서는 자, 어떤 거?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뭐 다른 말로 G 파라미터라고 하지만 G 파라미터는 대표적인 회로가 어떤 거야? T형 회로예요. T형 회로. 그래서 매개 변수 4개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예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이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Y 파라미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Y 파라미터. 마찬가지 이 Y 파라미터도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회로망이 이렇게 있어요. 회로망이 있는데 자, 한 단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단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이렇게 3개, 4개 해서 4개 4단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도 이제 어떻게 이제 V1의 전압을 걸어주면 뭐 I1의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자, V2의 전압을 걸어줘 보니까 여기에 어떤 전류가 흘러? I2의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 회로망에는 어떤 걸로 매개 변수 뭘로 이루어져 있어? 어드미턴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G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파형이 T형 회로였어요. T형. 근데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대표적인 게 요 파이형이야. 파이형 회로. 요 파이형 회로가 대표적인 회로이고 아까 G 파라미터는 전압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자, 어드미턴스는 어떤 걸 계산하기 위한 거야? 전류를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회로망인데 그래서 전류 I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I 어떻게 구합니까? 어드미턴스와 전압의 곱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놈이 이제 뭘로 이루어져 있어? Y11, Y12, Y21, Y22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도 어떻게 이제 행렬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분필 좀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행렬식으로 보시자고. 전류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되니까, 자, 요놈도 1차 전류, 2차 전류, 1차 전압, 2차 전압이야.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I1에 대한 I2는, 자, 매개 변수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고. Y11, Y12, Y21, Y22로서 이렇게 4개 매개 변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뭐가 돼? 이제 1차 전압, 2차 전압으로서 이런 행렬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도 다시, 자, 식을 풀어보니, I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Y11의 V1 플러스 Y12의 V2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2라고 하는 것은 Y21의 V1 플러스 Y22의 V2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자, 그러면 이제 Y11이라고 하는 거 구할 수 있죠. 어떻게? V1에 대한 I1. 자, 요놈 뭐가 돼야 돼? V2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Y12라고 하는 것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V2분의 I1인데 뭐가? V1이 0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Y21도 어떻게? 자, V1에 대한 I2인데 뭐가? 2차측 전압이 0이면 되더라. V2가. 그 다음에 Y22도 자, 어떻게? V2분의 I2인데 뭐가 1차측 전압이 0, V1이 0이면 되더라. 그러면 자, 전압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야? 전압이 0이라는 상태는요? 어떤 상태? 단락 상태.
단락 상태를 의미하겠죠. 해서 자, 요놈도 어떻게 이제 y11, y12, y21, y22를 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어떻게 y11이라고 하는 것은 단락 구동점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거고, 단락 임피던스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12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야? 역방향. 자, 역방향 단락. 자, 단락 역방향. 자, 임피던스다라고, 어드미턴스. 우리 지금 어드미턴스죠. Y니까. 자, 어드미턴스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도 단락 역방향. 자, 어드미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2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순방향이 되겠지. 해서 단락, 자, 순방향. 자, 어드미턴스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22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단락, 자, 어드미턴스다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칭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Y11부터 Y22까지는 요 시기에 의거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이제 또 제가 첨가를 좀 할게요. 아까 이제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대표적으로 파이형 회로래, 파이형 회로. 자, 파이형 회로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파이형 회로가 되겠죠. 파이형 회로가. 마찬가지 여기에 V1이라는 전압이 있다면 여기에 I1이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V2에 대한 전압을 걸어주니까 이쪽으로 I2에 대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가 되더라? 회로망이 되더라. 해서 이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에는 이 회로망이 어떤 회로가 존재해? 파이형 회로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형 회로를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전류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놈도 어떻게? Y1, Y2, Y3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 뭐가 있어? Y11부터 구하시면 되겠지. Y11을 어떻게 구해? V1분의 I1으로 구해요. 뭐가 돼? V1 전압에 대한 전류는 어드미턴스지. 자, 구해 보니까 어떻게? 2차 측을 개방한 상태에서 2차 측을 개방하다 보니까 이 회로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자, 요놈을 구해 보니, 자, 요놈도 마찬가지야. 자, 시계에 의거해서 요 시계에 의거해서 우리가 I1에 대한 전류값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제 쉽게 1차 측에 의한 거, 1차 측, 여기 1차 측에 의한 거지. 뭐만 있어? Y1 플러스 Y2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Y1 플러스 Y2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어드미턴스 Y22는 자, 2차 측에 의한 거지. 이것도 요 식에 의거해서 풀어보니까 또 뭐가 돼요? Y2 플러스 Y3야.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어떻고? 2차 측에 대해서만, 2차 측은 요놈하고 요놈으로 영향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Y2 플러스 Y3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Y12나 Y2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Y2뿐이 없어요. Y2. 근데 전류의 방향이 지금 안으로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Y2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 어드미턴스 파라미터까지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4단자 정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셨나 모르겠네.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4단자에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파라미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임피던스 파라미터.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T형 회로가 대표적인 거고 전압 구하기 위한 거래. 해서 요 식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예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는 대표적인 파형인 파이형 회로래요. 파이형 회로에서의 대표적인 요식,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자격증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로가 나오면서 어떻게 Y11이나 Y22를 구하시오 또는 Y21을 구하시오라고 나올 거고, 여러분도 어떻게 임피던스도 어떻게 G11이나 G22 또는 G12나 G21을 구하시오라고 요 회로를 주어주면서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4단자 정수예요. 자, 이 4단자 정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송 파라미터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전송. 자, 전송 파라미터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고, 또는 또 어떻게 불러 또 A, B, C, D 파라미터라고도 불리죠. 왜? 이제 회로망 안에 이제 소재가 어떻게 A, B, C, D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뭔지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임피던스 파라미터와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와의 관계에서. 자, 보니까 아까 요놈도 4단자니까 어떻게? 자, 요렇게 회로망이 있죠. 회로망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하나, 두 개, 자, 세 개, 자, 네 개의 단자로 이루어진 4단자야. 근데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V1의 전압을 걸어주다 보니까 전류가 회로망으로 I1에 대한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근데, 자, 요놈이 어떻게 이제 V2의 전압을 걸려준데 전류가 어떻게 돼? I2의 전류가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전송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게 전송 파라미터야. 근데 이 파라미터, 이 회로망 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A, B, C, D의 4개의 매개 변수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 B, C, D에 대해서 구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자고요. 자, 어떤 의미냐. 자, 4단자 정수. 자, 4단자 정수는 대표적인 파형이 T형 회로와 또는 파이형 회로 두 가지로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전송이야, 전송. 1차 측에 있는 전압 전류를 어떻게 2차 측에 회로망을 거쳐서 2차 측에 전압 전류로 전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임피던스 파라미터에서는 뭘 구하기 위한 거, 계산하기 위한 거, 전압을 계산하기 위한 거. 그래서 어떻게 V는 임피던스와 전류의 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었고,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에서는 어떤 걸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어떻게 구했어? 어드미턴스와 전압의 곱으로서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말 그대로 이놈은 전송 파라미터예요. 전송 파라미터. 그럼 전송 파라미터는 1차 측의 전압 전류가 그대로 어떻게 2차 측의 전압 전류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되지. 행렬식 자체가, 자, 1차 측 V1 전압에 대한 1차 I1은, 자, 매개 변수 이제 뭐가 돼? A, B, C, D인데, 이놈이 이제 뭐하고 2차 측 V2와 I2의 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식을 풀어서 써보니까 V1이라고 하는 이 전압은 어떻게 A의 V2 플러스 B의 I2 값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 I1이라는 1차 측 전류는 어떻게 C의 V2 플러스 D의 I2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A, B, C, D가 의미하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V2분의 V1으로 구하면 되더라. 그렇지만 I2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라는 의미이고, 자, B를 구해보니까 B는 어떻게? I2분의 V1이고, 그럼 요놈 어떻게? V2가 0이면 되더라. 그 다음에 C를 구해보니까 V2분의 I1이고, 뭐가? I2가 0이면 되더라. 그 다음에 D를 구해보니까 I2분의 I1이고, 뭐가? V2가 0이면 되더라.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보시자고. 자,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 어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2차에 대한 1차, 2차에 대한 1차, 2차에 대한 1차, 2차에 대한 1차 B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전류가 0이래. 전류가 0. 전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요? 어떤 상태? 전류가 0이야. 어떤 상태에 전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이야, 단락이야.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 하면서 했잖아요. 어떤 거? 개방을 의미하지. 전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 개방이야, 개방. 그 다음에, 자, 전압이 0이랍니다. 전압. 이 전압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단락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단락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자, 이제 보시자고. 자, V2분의 개방 상태에서의 2차 측의 지금 개방 상태에서의 V2분의 V1이래. 2차 전압에 대한 1차 전압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전압 B라고 하죠. 전압 B. 그래서 자, 개방 상태에서의 전압 B를 의미하더라. 이 전압 B를 의미하는 게 뭐야? A가 전압 B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놈. 자, 2차 측이 지금 단락 상태에서 2차 전류에 대한 1차 전류 B.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전류 B라고 해요. 전류 B. 아, D라고 하는 것은 전류 B를 의미하는구나. 그 다음에 자, 단락된 상태에서 2차 측이 단락된 상태에서 자, 2차 전류에 대한 1차 전압, 전류에 대한 전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임피던스라고 하죠. 그래서 단락 임피던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놈 2차에 대한 1차. 자, 어떤 상태에서 2차가 개방된 상태에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어드미턴스라 하다라는 거죠. 개방된 자, 어드미턴스. 그러니까 이제 다 구했네. 자, A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전압 B. B가 의미하는 것은 임피던스. C가 의미하는 것은 어드미턴스. D가 의미하는 것은 전류 B를 의미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파라미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 자, 보니까 A, B, AT, 마이너스 B, C가 자, 얼마면 되더라? 1과 같으면 되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 항등식이라고 하지. 요게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 대칭일 경우 자, 대칭일 경우에는 자, 어떻게 A와 D가 자, AD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들 꼭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어떻게 A, B, C, D 4단자 정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AD-BC가 얼마면 돼? 1이어야 된다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회로가 나와요. 몇 가지의 회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또 A, B, C들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자, 일반 회로의 4단자 정수인데 일반 좀 이런 회로가 있죠. 이렇게 된 회로가 있어요. 제가 네 가지만 좀 해볼게요. 4가지. 자, 이런 회로가 있지. 이걸 G라고 할게요. G.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 V1이라는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에 I1이라는 전류가 흐른대. 그 다음에 여기에 I2라는 전류가 흐르고 V2에 대한 전압이 걸려진대요. 그럼 자, A, B, C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지. 자, A라고 하는 거. 자, A가 뭡니까? A가 2차에 대한 1차의 전압비야. 근데 어떤 상태에서 2차를 개방한 상태에서 2차 개방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개방된 상태야. 개방된 상태이다 보니까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2차 전류 안 흐른다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전압이나 어떤 상태? 어떤 값?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 어떻게 V2분의 V1은 뭐가 되더라? 1과 같더라.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자, B 구해보자. B 임피던스. 임피던스 어떤 상태? 2차 측을 어떤 상태? 이렇게 단락된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단락되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죠? 그럼 자, 보시자고. B라고 하는 것은 I2분의 V1이고 V2가 0이면 된대. 그럼 자, I2이고 자, V1. 이 V1이 어떻게 이제 전류가 흘러지니까 임피던스 있지. 그죠? 그럼 이렇게 흐르겠죠, 전압이. 그럼 V1이라는 전압은 어떻게? I1에 자, 임피던스가 돼서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단락된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 전류나 1차측 전류나 2차측 전류는 어떻더라? 같더라. 요놈 약분되다 보니까 B가 얼마나 돼? 자, 임피던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 봅시다. C는 어떤 상태? V2분의 자, I1인데 2차측을 어떻게 해? 개방된 상태래요. 개방된 상태에서의 어드미턴스 있냐 없냐? 없죠? 없어서 어떻게? 0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D 전류비를 볼게. 자, 전류비는 I2분의 I1인데 자, V2가 0이랍니다. V2가 0이라면 단락 상태죠. 이렇게 단락 상태. 단락 상태에서의 전류가 여기 전류나 여기 전류는 어때? 같죠? 같기 때문에 뭐가 돼? 1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B, C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회로가 있어? 자, 이렇게 된 회로가 있어요.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 A, B, C들을 개방하고 단락하고 개방하고 단락하고 해서 구해봤더니 요놈 얼마가 돼? 1, 0, G분의 1에 1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본 회로야. 기본 회로. 일반 기본 회로인데 자,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회로를 구성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A, B, C, D 또는 4단자 정수, 그 다음에 전송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파형이 두 가지가 있다며, 대표적인 어떤 파형?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가 있대요. T형 회로, 파이형 회로 한번 구해보시자고. 자, 이렇게 T형 회로를 보시자고요. 자, 요런 T형 회로를 제가 그려봤어. 자, 요놈을 제가 G1, 요놈을 뭐 G2, 요놈을 자, G3로 할게요. 제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때 A, B, C, D를 구해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보니까, 자, 요 임피던스 값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에, G1에, 0에, 1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 임피던스, 자, 요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에, 0에, 자, G2분의 1에, 요놈은 1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 표현해보니까 요놈 어떻게? 1에, G3에, 0에, 1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요놈을 어떻게 이제, 행렬식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해보니까 여기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놈 이제 A 보니까 1 플러스 계산해보니까 자, 어떻게 G2분의 G1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행렬 계산해보세요. 또는 자, D 보니까 전류비 어떻게 요놈은 1 플러스 자, G2분의 G3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어드미턴스는 뭐만 있어? 요놈만 하나 있죠. 어떻게? G2분의 1로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요놈의 임피던스는 뭐 있어요? 요놈 있죠? 그래서 어떻게? G1 플러스 G3가 있고 또 뭐 있어? 요놈의 가운데 중첩된 요놈 있지? 그래서 어떻게? G2분의 G1, G3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행렬식 계산해보면 이런 식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암기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자, 이런 행렬식 A, B, C, D의 4단자 정수 자, 이거 암기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죠? 왜? 기본적인 식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요놈분의 요놈 D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요놈분의 요놈 어드미턴스 요놈 하나 있죠? 임피던스 하나, 두 개 같이 겹쳐져 있는 거 3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파이형 회로를 보시자고요. 파이형 회로. 자, 이렇게 된 파이형 회로예요. 파이형 회로. 자, 이렇게 된 파이형 회로가 있다라고 보시자고. 요놈이 저희 조개처럼 어떻게 G1이고, 요놈이 G2고, 요놈이 G3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요놈도 어떻게 이제 자, 요렇게 나눠보면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행렬식을 써봅시다. 어떻게? 1.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 0. 요놈은 G1분의 1. 요놈은 1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G2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렬식 어떻게? 1. G2, 0, 1 되겠네. 그 다음에 요놈 보니까 1, 0, G3분의 1에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놈도 어떻게? 행렬 계산을 해보니까 자, 지금부터 또 하나씩 해보자고요. 자, A 보자고요, A. A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1 플러스 G3분의 G2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 보니까 요놈 어떻게? 1 플러스 G1분의 자, G2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임피던스 뭐만 있어요? G2만 있죠, G2. 어드미턴스 몇 개 있어? 2개 있어, 2개. 이 2개 어떻게 표현해? 자, 2개 표현 어떻게 합니까? G1 곱하기 G3를 뭘로?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값으로서 우리가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단자 정수에서 자, 우리가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의 자, 값을 우리가 A, B, C, D의 자, 매개 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계속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변압기 볼게요, 변압기. 두 번째, 이제 변압기 이제 보시죠, 변압기. 자, 변압기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변압기에, 자, 변압기와 4단자 정수로 볼 수 있어요.
간혹 자격증 시험에 간혹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자, 변압기도 이런 원리니까 변압기 자체가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자, 이게 변압기니까 자, 어떻게 V1에 대한 전압을 걸어줘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이제 자,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가 V2의 전압을 걸어줘 보니까 이쪽에 I2의 전류가 흐르게 된대요. 해서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회로망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변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기에서 변압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수비야, 권수비. 자, 변압기에서 중요한 건 권수비예요, 권수비. 자, 이 권수비 A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만 보시자고. 2차 전압에 대한 1차 전압의 B. 이걸 우리는 권수 B라고 하죠. 또는 자, 전류 쪽으로 보니까 I1분의 I2로서도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어? 전류 B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자고. 자, 4단자 정수라고 하는 것은 자, A, B, C, D로 이루어져 있는데 A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전압 B. D가 의미하는 것은 전류 B. 그죠? 다 어떻게? 2차에 대한 1차. 자, 2차에 대한 1차 B죠. 근데 요놈 어떻게? 요놈도 I2분의 I1이었어. 근데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돼? 0, 0이 돼요. 근데 만약에 변압기가 권수비가 A 대 1이라고 존재가 되어 있다면 자, 요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다시 봐보니까 V2분의 V1 이게 의미하는 게 자, 우리가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0, C도 0. 그럼 여긴 뭐가 돼? 이제 반대지. 그래서 A분의 1로서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도결합회로. 자, 유도결합회로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고, 자, 어떤 회로, 우리가 이제 가동, 차동 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로를, T형 회로를 만들었네. T형 회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이 회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T형 회로. 마찬가지, 이게 또 파이형 회로야. 파이형 회로는 요식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이 식이 생각이 나지 않네.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이 기본 회로 있죠. 이런 기본 회로. 이런 기본 회로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따져주시게 된다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서 제가 이번 시간은 자, 여기 4단자 정수까지 하고 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